예, 이번 시간에는 5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주가를 하락시킬 가능성이 가장 큰 경우는 어떤 거냐라고 물어봤는데요. 1번이 이제 통화량 증가를 해서 국채를 매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화량이 증가를 하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 금리가 떨어진다면 예, 주가는 올라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5번은 주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크고요. 2번 이자율이 상승해서 이자 지급액이 늘어나게 되었다. 일단 이자율이 상승했으니까 금리가 올라갈 것이고요. 주가는 예,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이제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거죠. 4% 인플레이션이었던 것이 이제 3%로 이제 낮아지고 뭐 이런 게 바로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인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안정적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의미니까요. 4번 완만한 물가 상승은 예,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은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총수요곡선이 이제 만약에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면 여기 있던 균형이 이쪽으로 가게 되고, 따라서 경제는 좋아지고 단 물가는 좀 올라가겠죠. 어쨌든 물가가 올라간다면 예, 경제는 예, 좋은 영향이 미치게 되고, 따라서 주가도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답은 5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6번을 보도록 할까요? 6번. 금리 상승 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이제 금리가 올라갑니다. 이자율이 좀 올라갔죠. 그 이자를 많이 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투자가 줄어들겠죠. 예. 그 다음에 투자가 줄어들니까 경기가 위축되고요.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한국의 금리가 많이 올랐네. 한국에 저축하면, 예금하면 이자 많이 받겠는데 해외 자금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수익성이 확대되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기업의 경우 이자 지급 부담이 증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마이클 포터의 산업경제의 강도 분석인데요. 일단은 진입 장벽이 높을수록 경쟁 강도가 높다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진입 장벽이 있는데, 진입 장벽이 높게 된다면요,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높으면 그 기존에 있는 기업들은 좋겠지만, 새롭게 이제 진입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이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좀 기존에 있는 기업들만 좋아지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업들은 수익성이 증가하는 뭐 그런 어떤 상황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진입 장벽이 높을수록 이제 많은 기업들이 진입을 못하게 되고, 기존에 있는 기업들만 사업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경쟁 강도는 오히려 낮아지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높다라고 했으니까 1번이 틀린 말이겠죠. 구매자의 교섭력이 강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기업의 경쟁 강도 높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좀 이제 기업에게 많은 어떤 그 요구를 하다 보니까는 수익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러니 경쟁 강도는 높게 됩니다. 대체 가능성이 클수록, 대체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래도 수익성은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3번도 맞는 이야기고요. 경쟁 기업의 수가 많으면 당연히 수익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 강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단기 순이익이 1,000원, 발행주수 100주, 주식 가격은 50원이라면 이 기업의 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일단 먼저 그 우리가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주당 순이익을 갖다 좀 봐야 됩니다. 예,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보시다시피 주식 수분의 단기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음,
그래서 주식수분의 단기 순이익이니까요. 일단은 주당 순이익을 먼저 계산을 하게 되면 주식수가 100주죠.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이 1000원입니다. 1000원. 따라서 예, 주당 순이익은 10원 되겠습니다. 10원.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당 순이익을 구했으니까 펄을 구해봐야 되겠죠. 펄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펄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펄하고 하는 것은 주당 순이익 분의 주식 가격입니다. 그래서 요거대로 우리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주당 순이익이 10원이니까 펄은 주당 순이익이 10원. 그 다음에 주식 가격이 현재 50원. 따라서 퍼는 5배 이렇게 돼. 5배. 예. 그래서 보기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8번 같이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을 보니까 그 뭐 각종 재무비율에 대한 어떤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ROA는 총 자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ROA 같은 경우는 이거죠. ROA는 총자산 순이익률이라고 하고요. 총자산 대비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순이익이 났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총자산 혹은 총자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요걸 갖다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했느냐를 나타내는 비율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총 자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예, 이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총 자본이 결국은 총 자산이죠. 자, 2번 퍼. 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전에 잠깐 봤던 건데요. 우리가 펄은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퍼 같은 경우는 저퍼주가 가치주로서 향후 주식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예, 크거든요. 예, 그래서 저퍼주에 투자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기 보시면 숫자가 높을수록 가치가 크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틀린 말이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ROE는 수치가 클수록 수익성이 양호하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ROE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 자기 자본 대비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익을 냈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수치가 클수록 즉 자기 자본이 만약에 5%라고 한다면 자기 자본이 100원이라면 순이익은 5원밖에 못 냈다는 건데 똑같은 자기 자본이 100원이라고 하더라도 10원의 순이익이 났다면 즉 10%겠죠. 아무래도 더 예, 수익성이 좀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은 한 주당 얼마의 순이익을 올렸느냐. 방금 우리가 EPS 봤었죠. 예, EPS가 높아야 좋은 기업이고요. 주식수분의 단기 순이익이니까 한 주당 얼마나 순이익을 올렸느냐. 이게 바로 EPS 주당 순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9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